자, 14강의 1번 되게 쉽습니다. 경험들과 그리고 의미들, 요 두 가지 것들을, 애기 목적어들을 쉐어링, 공유를 하는 것. 너와 나 사이의 경험과 의미를 공유를 하는 것은 not 들어가서 바로 주제 나옵니다. 단순한 과정도 아니고 automatic, 자동적인 과정도 아닙니다. 단순하거나 저절로 발생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자, 두 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관찰을 하거나 사건을 혹은 participate in, 참여를 하거나 같은 목적으로 사건을 완전히 똑같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을 두 사람이 관찰을 하거나 참여를 할 때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활동에 참여를 지금 할 때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두 사람은 A와 B는 그 똑같은 이벤트를 경험을 할 텐데 이벤트는 같지만 다른 관점으로, 다른 자신만의 역사로 그리고 다른 자신들만의 배경 지식들로 같은 사건을 경험을 할 겁니다. 겪는 사건은 같아도 사람 자체가 다르니까 요 사람이 경험하는 거랑 요 사람이 경험하는 게 같은 사건이어도 같을 수 없다라는 뉘앙스 나오고 있습니까? 자, 이런 차이점들은 특히나 최상급 가장 glaring, 눈에 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glare이란 단어의 동사의 뜻은 외우자. 1번은 빛나다, 2번은 째려보다. 여기서는 빛나다라는 개념으로 차이점이 가장 빛이 난다라는 얘기는 제일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눈에 잘 띈다고. 자, 차이점이 어떤 조건의 경우에 가장 glaring을 하냐면은 그 같은 사건에 지금 뒷분사 단어 한 개가 꾸며가지고 그 사건에 개입된, 관련된, 연루된 A와 B라고 하는 각각의 인디비주얼이 혹시 A라고 하는 친구는 완전 infant, 유아거나 네, 그리고 B라고 하는 대상이 완전 어른일 때 특히 차이점이 극명하게 glaring, 눈에 띈답니다. 즉, 요게 뭐 애기, 네, 그리고 요게 어른이면은 경험과 의미가 공유가 안 되는 이 현상이 엄청 크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차가 크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나이가 비슷하면 서로 살아왔던 배경이 달라도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 유사하게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애기나 어른은 완전 다르게 느낀다고. 자, 오늘 시험장에 앉아서 while이나 do 같은 이런 문장을 해석을 하고 앉았었습니까? 아니면 갖다 버렸습니까? 맨날 수업 중에 배워도 이게 몸으로 진짜로 너네가 프랙티컬하게 쓰려면은 진짜 연습 많이 필요합니다. do 문장과 while 문장은 해석 안 합니다. 수능에서. 전혀 쓸데없는 문장입니다. 진짜. 자, 비록 그 어른이 뒷분사가 꾸며서 사건을, 애기를 위해서 사건을,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어른이 가짜 목적어 써서 이런 차이점들을 keep in mind, 명심을 하는 그런 행동이 진짜 어렵구나 라고 어른이 인식을 해도 내가, 이게 좀 말 이상했었는데, 내가 어린아이가 좀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할 거다라는 거를 어른이 알아도 그 격차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도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쓸데없는 문장. 요거는 단어 5개만 좀 지난 시간에 진짜 똑같은 건데 한 번만 더 단어 5개만 쌤이 좀 부탁을 좀 하면, 여기 지금 find라는 동사가 있는데 find, make 정도만 해도 90% 이상은 되고, 여기다가 뭐 consider 좀 더해주고, 거의 볼 수는 없지만 저거는 드릴게요. keep이나 leave 가능은 한 친구들입니다. 거의 쓰진 않겠지만. 요렇게 5개의 이름은 5형식
상태 동사라고까지 적을게요. 네, 요 5개의 동사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똑같은 걸 목격했냐면 뒤에 오른쪽에 형용사 쓸래 아니면은 부사 쓸래라는 어법을 풀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많이 외웠던 단어들입니다. 네,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써서 참고로 이렇게 목적격 보호라는 걸 써주기 위해서는 형용사를 써야 문장이 완성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배웠던 형용사를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가 암기를 했던 5개의 이 상태 동사들이 똑같은 단어가 1개의 문법이 더 있는 게 여기 목적어 자리에 혹시 앞으로도 꼬맹이들아 있을래 됨쓸래와 같은 대명사의 단수 복수 문제 같은 페이크를 넣어가지고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풀지 마시고 전부 다 그냥 it이라고 고르고 넘어가십시오. 네, 요 5개의 상태 동사들이 가목적어라는 걸 쓸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가목적어. 대명사 문제처럼 페이크를 걸었죠, 지금. 이 동사들 외에는 가목적어를 쓰는 걸 거의 못 볼 겁니다, 평생 동안. 네, 5개의 5형식의 상태 동사를 암기를 해놓으면 어법 문제 2가지를 풀 수 있어. 여기 목적어 자리에 단복수 페이크에 it을 풀 수 있고 여기 목적격 보호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에서 형용사를 풀 수 있고 2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요거 문제 나오면 은근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요거 나오면은 일부러 어법 문제 문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출제자가 앞쪽에 예를 들어서 복수형의 명사인 apples 이런 걸 딱 일부러 줍니다. 그래가지고 너네들한테 야 복수형 골라 이렇게 의도를 할 겁니다. 문제 생김새가. 근데 요 친구들 뒤쪽은 단복수가 아니라 가목적어를 써서 여기 있는 it이 지칭하는 게 이렇게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쪽에 있는 이런 문장이 구조가 되는 걸 그냥 암기를 하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가목적어는. 여기서도 이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difficult를 쓸래 아니면 difficultly를 쓸래 이렇게 나오는 거고 2개 다 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요거 문법에 많이 쓰니까 꼭 외워주세요. 자, 예를 들면 쌤도 경험을 하는 건데 우리 꼬맹이들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한 3살 때쯤 4살 때쯤 한두 살 때는 좀 잘 안 가고 3살 4살 때쯤 되면은 여름방학 때 이제 처음으로 워터파크라는 데를 애기들 데리고 놀러를 가. 그럼 이제 아빠가 꽉 안고 들어가겠지. 물론 수영복 풀 세팅 다 했지. 절대 빠져도 안 죽어. 풀로. 그리고 이제 워터파크니까 뭐 물 높이도 낮고 그래서 엄마 아빠는 다 아는 거지. 내가 지금 데리고 들어가는 우리 아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빠가 또 바닷가 촌놈이어가지고 걸음마와 수영을 같이 뗀 사람인데 바닷가거든 집 앞이 바로. 수영을 못할 리도 없고. 근데 애기들 처음에 딱 데리고 들어가면 너네 한번 경험해봐. 처음으로 가면 이렇게 안고 들어갈 때 애기들이 발이 살짝 물에 담기자마자 소나기 힘이 와 우리 애가 이렇게 힘이 센다 정도로 멱살을 그냥 꽉 잡습니다. 그래서 아빠 막 무서워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이제 아빠는 웃으면서 괜찮아 도담아 이러면서 이제 안고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이제 물에 딱 입수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헬이 열립니다. 집에 안 가려고 합니다 애들이. 정말로 집에 안 가려고 합니다. 물놀이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오전에 갔다가 한 번은 진짜 싫어하는데 야간까지 끊어가지고 10시간 넘게는 물놀이 한 적도 있어 진짜. 애들이 물놀이를 워낙 좋아해서. 둘 다 아빠를 닮았나 봐. 근데 처음은 진짜 무서워해.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예시를 들었으니까 목욕을 시킬 때 아니면 수영장 갈 때를 쌤이 방금 예시로 들었던 그거를 이미지로 떠올려도 됩니다. 자, 목욕을 시킬 때 혹은 수영장에 데리고 처음으로 입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어는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parent 부모. 아이 안타깝게 여기서도 왜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나왔어. 진짜 지금 방금 처음 느낀 건데 단수로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좀 서글프잖아. 수영장 데려가면 우리 어머니는 휴가야. 엄마는.
아빠가 10시간 내내 쫓아다녀야 돼. 이유는 단순해. 아빠가 수영을 잘하잖아. 요 얘기로 나한테만 맡긴단 말이야. 자, 우리 부모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왔네. 일단 해석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끌고 와서 의자를 붙인 다음에 그 부모의 경험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해석법이고, 됐고, 자, 어법도 요거 암기해야 돼.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라이벌 누구야? 소유격 관계대명사. 보통 큰 집합으로 관계대명사라고 불리는 친구들의 어법의 라이벌은 접속사나 관계부사들이 나왔었습니다. 큰 카테고리로는. 근데 이 친구는 좀 특이하니까 라이벌을 외워야 되는 거야.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라이벌은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라이벌입니다. 같은 관계대명사 안에서 싸움을 겁니다. 이 친구는. 선행사가 사물이면 위치라고 떠올려야 됩니다. 지금은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쌤이 who나 whom을 쓴 거지 whose여서 who, whom 쓴 게 아닙니다. 위치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같은 관계대명사 안에서 주격이나 목적격에 관계대명사끼리 싸움을 거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구조야. 같은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어법상 구별이 불가능해 원래. 근데 이 친구가 가능한 이유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어법상으로는 항상 쌤이 관계 무슨 사처럼 취급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관계부사 혹은 접속사처럼 취급을 하고 어법을 풀어줘야 돼. 바꿔서 얘기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뒤쪽에 남은 문장에 우리 눈에는 마치 어떻게 남아있는 문장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완벽하게 남아있는 문장처럼 보여. 그리고 정석적으로 주격이나 목적격의 관계대명사는 언제나 그렇듯이 불완벽하게 남아있으니까 어법의 라이벌이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뒷문장이 마치 완벽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네가 중딩 때 학교 영어쌤들한테 다 속아가지고 너네가 외워왔는데 뭐 I, my, me, mine 이런 거 외울 때 카테고리를 인칭 대명사라고 배웁니다. 너네가. 근데 요 친구는 대명사가 맞습니다. 근데 모든 여기 있는 소유격은 대명사가 아니라 무슨 사들입니까? 원래는 전부 형용사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my back 하면은 형용사 my가 명사인 back을 꾸미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죠. 즉 모든 소유격 단어가 형용사라는 얘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됩니다. 문장 구성 성분으로는 기생충과 같은 기생을 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요 단어 하나를 빼도 문장의 구조는 타격을 안 받습니다. 주어, 서술어, 보어 이렇게. 이번 문장도 whose라는 기생의 형용사 단어 하나만 빼고 뒤에 문장을 보면 주어, 서술어, 보어 문장이 뭐하게 남아있습니까? 지금 완전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관계대명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부사는 다 되지. 관계부사는. 쌤 얘기는 관계대명사들 중에서는 소유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벌이 나오면 whose를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해석상으로 혹시 의라는 표현이 들어가게끔 문장이 해석이 돼야 되니까 whose를 고를래. 혹시 이렇게 풀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그거 수능에서 절대 못 풉니다. 그렇게. whose를 썼으니까 의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의라고 해석이 되니까 whose 쓸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진짜 못 풉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 그렇게 배우거든. 그렇게 못 풀어요. 자, 문법은 했으니까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 볼게. 주어는 parent고 whose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주어 뒤쪽에 썼으니까 개념적으로는 끼어들기가 만들어지는데 여기까지 끼어들기니까 이것도 좀 체크하세요. 네, 여기가 동사 자리죠. 지금 S까지 붙었죠. 4줄 정도가 끼어들어왔습니다. 사실 끼어들기가 전부 whose 이렇게 끼어들어서 길이 찾기는 쉽습니다.
됐죠? 자, 선행사는 지금 아기가 아니고 엄마 아빠입니다. 부모입니다. 자, 부모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끼어들기 문장 보시면은 그 엄마 아빠의 물놀이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재밌었던 분. 엄마 아빠는 물놀이가 재밌다는 걸 안다고. 한 번 더. 엄마 아빠들의 물의 출처가 어디면서 물의 디스포지션, 성질이 어떤 건지에 대한 엄빠들의 지식. 네, 엄마 아빠는 이 수영장에 물이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의 지식은 confidence, 자신감을 제공하는 네, 그런 지식들일 거고 그런 걸 알고 있는 엄빠들. 네,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들의 바디 컨트롤이 누가 봐도 ensure that, 확신을 하거나 보장을 시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안고 들어가고 있는 우리 둘째 도담이가, 꼬맹이가 아빠 손에 완전히 안전하게 is held, 안겨져 있으니까 우리 애기가 not in danger, 뭐에 처해 있지 않다라는 걸,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라는 걸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들. 네, 쉽게 얘기해서 물이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는 엄마 아빠는 당연히 물이 안전하니까 삽입구는 안 지웠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없앤 다음에 내 꼬맹이도 당연히 물을 첨벙첨벙 튀기면서 놀 거다라고 기대를 하겠죠. 엄마 아빠의 생각이야.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문법 enjoy는 그냥 이유 불문하고 뒤쪽에 이렇게 뭘 써줘야 됩니까? enjoy, finish는 중학교 수준인데 동명사 써야 되죠. 그쵸? enjoy는 그냥 무조건 뒤에 동명사 씁니다. 물을 튀기는 걸 애기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엄마 아빠. 근데 우리 꼬맹이는 make it clear, 이번에도 가짜를 썼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목적어인 대절을 먼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꼬맹이의 생각이 우리 엄마 아빠의 생각과는 quite different, 꽤 다르다라는 것을 굉장히 clear, 선명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즉 꼬맹이들은 엄마 아빠와 생각이 다르다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무서워하는 거죠. 굉장히. 멱살을 그냥 꽉 목이 쫄릴 정도로 잡아챕니다. 자, 이렇게 다 적어놨으니까 여기 있는 대명사 that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한 요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대명사로 이 쓸래, 댐 쓸래랑 똑같은 건데 that 쓸래, does 쓸래 같은 대명사 단복수 나왔을 때 여기 있는 that이 앞쪽에 있는 perspective 지칭한다고 해석상으로 바로 찾으세요. 쉬운 겁니다, 이거는. 네, 그러면 여기 빈칸 추론은 첫 번째 줄 그대로 요점 정리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아, 내가 지워버렸구나. 네. 경험은, 물놀이라는 경험은 공유해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생각 자체는, 경험은 공유해도 생각 자체는 완전 뭐 한 상황입니까? 지금 다른 거죠. 그쵸?